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한테 나눠주는 배당.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그 배당이 사실 세금 때문에 주주에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더 이상한 건 그런데도 왜 기업들은 이 손해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까요? 오늘 재정학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조명환 교수님의 명저, 재정학을 바탕으로 이 아주 흥미로운 배당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금이란 게 아예 없는 아주 완벽한 세상에서 출발해서 배당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세금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한번 쾅 부딪혀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배당을 받는 게 도대체 얼마나 불리한 건지 직접 숫자로 계산해서 확인해 보고요. 경제학의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배당 퍼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 실체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자극할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회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싹 나눠주는 게 항상 최선일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 고이 남겨뒀다가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아주 날카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배당, 과연 중요할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계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이론이 하나 있죠. 바로 모딜리아니와 밀러라는 두 교수가 제시한 배당 무의미성 이론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흥미롭지 않나요? 배당이 의미가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화면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완벽한 자본시장이라는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에서는요, 기업이 배당을 주든 안 주든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 주주의 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재에 나온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100억 원짜리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배당을 하나도 안 하고 이익 난 걸 그대로 투자한다. 둘째, 이익은 전부 배당으로 나눠주고 투자에 필요한 100억 원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마련한다.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에 따르면요, 주주의 총 자산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주주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지만 그 돈으로 결국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사게 되니까 사실상 뭐죠? 그렇죠. 조삼모사인 셈이죠.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이 주식으로 이름만 바뀐 거지 내 주머니에 있는 총 재산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건 세금 없는 세상 이야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론은 참 아름다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는 세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그 세금이라는 현실의 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세금이 딱 등장하는 순간 아까 그 아름다웠던 배당 무의미성 이론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배당을 받는 것이 주주에게 불리해지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화면에 나오는 이 배당 벌칙금이라는 단어, 이거 오늘 내용의 핵심이니까 별표 5개 치고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기업이 배당을 안 하고 이익을 계속 쌓아두면 주가가 오르겠죠?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매기는 세금보다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배당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익이라도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까 마치 벌금을 내는 것처럼 손해다 이 말입니다. 말만 들어선 감이 잘 안 오죠? 그럼 이 세금 불이익, 즉 배당 벌칙금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숫자를 확인해 봐야 속이 시원하겠죠? 경제학자들은 이 불이익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수식을 사용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여기 수식 나왔다고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이는 이 베타라는 값은요, 주식 가격이 올라서 버는 돈에 비해서 배당으로 버는 돈이 세금 다 떼고 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분자는 배당금 받고 세금 떼고 남는 돈의 비율, 분모는
주식 올라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는 돈의 비율. 간단하죠? 여기서 타우지가 배당소득세율, 타우취가 자본이득세율을 뜻합니다. 이 수식이 아직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교재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볼 때요. 만약에 배당소득세율 TD가 40%고 자본이득세율 TG가 20%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베타값은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0.4 나누기 1 빼기 0.2, 그러니까 0.6 나누기 0.8. 계산하면 딱 0.75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이득으로 1원을 벌 때 배당으로는 세금 떼고 나면 0.7원밖에 못 번다는 소리예요. 그럼 배당 벌칙금은 얼마일까요? 1에서 이 베타값 0.75를 뺀 0.25가 바로 배당 벌칙금이 되는 겁니다. 와, 무려 25%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닌가요?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 때문에 불리하다는 걸 숫자로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많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꼬박꼬박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들의 골치를 썩게 만드는 미스터리, 배당금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바로 배당 퍼즐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배당을 안 하는 게 주주한테 무조건 유리한데 도대체 왜 기업들은 배당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갑론을박, 의견이 팽팽합니다. 채티와 사회주 교수의 2005년 연구를 보면 2003년에 미국에서 세금을 깎아준 게 기업 배당 정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요. 즉, 세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불과 몇 년 뒤에 나온 1, 2F 등의 연구에서는 세금이 배당 정책에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처럼 현실의 데이터마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배당 퍼즐은 오늘날까지도 경제학자들을 괴롭히는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내용들 머릿속에 착착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세금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에 따라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하지만 세금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배당 벌칙금이 존재해서 배당이 자본이득보다 불리하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배당을 지급하며 세금의 영향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마저 엇갈려서 이건 여전히 배당 퍼즐로 남아있다. 어때요? 이 세 가지 흐름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명백한 세금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배당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 기업의 CEO라면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뻔히 알면서도 배당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경제를 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훨씬 더 넓혀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